국정농단이죠. 뭐 요런 얘기를 뭐 아직 오리무중이다 했는데 공희준 정치평론가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정권은 그럭저럭 굴러갔다. 최종적으로 버텨주는 것이 김건희일 가능성이 크다. DJP 연합 이후에 최초의 공동정권인데 국정논단을 넘어 국정주도까지 가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 지인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실은 여사가 다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사가 관심 갖는 건 100% 여사 위주로 돌아간다. 여사가 알면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는 게 싫으니까 윤석열이 새벽 3시에 뭐 술 마시러 갔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도 잔소리를 해대니까 아이씨 그냥 나 술이나 먹으러 가야지 그러고 던져서 나가는 사이에 김건희는 윤석열 휴대폰으로 당차관들한테 전부 다 지령을 내리고 있었던 그리고 거죠. 뭐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관통하는 게 콤플렉스다. 무속도 명품도 이런 집착이 뭐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천공이 윤석열한테 요 3개월 100일은 힘든 기간이겠지만 요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지혜를 빌려줄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천공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100일만 버티면 천공이 3월달 초에 나온다 그랬거든. 근데 나왔어. 나왔잖아. 나와서 호이안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나 이게 왜 발견되게 사진을 찍힐까가 너무 궁금해요. 일부러 야 내가 말한 대로 나왔지 이렇게 하는 건가? 여기 우리가 저기 단체 여행을 한번 간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사실 저기 가봐야 뭐 돈 빼돌릴 데도 없고 그냥 그 랍스타 구이하고 가죽 가방이나 한두 개 사는 거 말고는 할 데가 없는 관광지인데 여기 나타났다 하면 정치적 행보나 뭐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거지. 알리바이를 하러 저기를 간 것 같다는 거야. 알리바이?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으면서 얘가 밖에 나와 있으면서 모종의 뭐 어떤 내부적인 일을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부적인 일을 진행을 하면서 나는 이 일과 관계가 없네라는 차원에서 일부러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제가 저기 한인이라든지 저쪽에 있는 교포 사회 쪽에다가 다 코를 돌려봤어요. 모임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데 가면 여기 다낭 쪽에 이제 한인 애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모여갖고 하는 그 한인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연락해 봤어요. 성공이랑 만나거나 혹시 접촉 제한 있었냐고.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국에 저기 관광 간 거예요, 저 사람은. 뭐지?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검찰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게 진행 중에서 도망갔을 경우하고 아니면 모종의 사건이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알리바이를 만들러 갔다라고 하는 제 추측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 윤석열, 김건희가 해외 순방 가면 사건 터지는 그렇지.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들이 제2의 뭔가 쿠데타 내지는 조직적인 걸 뭐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얘가 군이라든지 경찰을 자유롭게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이라 그러면 그걸로 뭔가 그 대규모 조직적인 뭔가를 하려고 할 건데 얘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뭐 이거 효율이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소규모 세력들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뭔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강행하거나 진행하기 좋은 거는 딱 하나밖에 테러리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이 주도하는 일종의 그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테러리즘 상황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찻잔 속의 어떤 고요 같은 거거든. 윤석열이 너무 말을 안 해요 지금. 너무 조용해. 네, 너무 조용해. 보통 이런 데 나오면 나는 억울하다 어쩌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쪽에 지금
주의를 갖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삼청동 그쪽 안가에서 또 모였을 때 과연 혼자만 갔겠냐. 어떤 새끼들이 또 거기에 또 모여들었나. 잡혀간 새끼들은 못 갔을 거고, 안가에 모일 때. 안가에 모일 때 어떠한 잡혀간 새끼들이 심어놓은 간자들이 또 모여갖고 뭔가를 점검한 게 아니냐 싶다는 거지. 근데 안 됩니다. 도저히 우리가 뭐 군이나 경찰 동원해갖고 대규모로 하거나 옛날처럼 국회 포위하거나 국회의원 체포 이런 건 못합니다라고 하면 테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 어찌됐거나 이 새끼들이 이 감옥 밖에 있는 거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기분 나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일 신난 사람이 한동훈이죠. 네, 한동훈이 신이 나갖고 여기저기로 아주 그냥 다방면으로 사회 인사들을 만나면서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불국에도 만나고 무슨 그 사회인 단체 모임도 가고 누가 초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진을 찍고 좀 있어요. 닮지 않았어요? 누구? 느낌이. 저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조계사. 네, 조계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대담이라 그러면 서로 이제 얼굴이 마주친다든지 대화를 하고 있고 둘 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머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없으면 누가 누군지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헤어스타일이 닮은 거야? 약간 야, 그게 들여다 보이네. 이렇게 하면은 옷만 바꿔 입히고 머리만 없으면 누가 총무원장인지 둘다 뭔가? 모를 수 있는 네. 그런 사진이긴 한데 어렵다. 예, 얘가 이제 뻔뻔하게도 자기가 어디 다니면서 이제 폐찰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폐찰? 초대석 이런 데 오니까. 근데 아직도 국짐 대표, 전 대표도 아니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이런 폐찰들을 써갖고 다닌다는 겁니다. 전 대표라고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절대 당에 복귀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본선 경쟁력은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있어요. 전환기인이나 김문수보다 훨씬 더 있는데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당에 어찌됐거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당으로서의 복귀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복귀가 쉽지 않은 당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필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자기의 복귀를 막고 있는 쌍권이랑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털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한동훈발 캐비넷들이 좀 더 빨리 더 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한동훈이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캐비넷이 점점 더 많이 진한 것들이 풀리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한동훈을 제재할 수 있는 인물은 오로지 한 사람. 우리 카톡 여제 김건희밖에 없다는 거. 김건희가 과연 한동훈과 손을 잡은 상태에서 한동훈의 이러한 짓거리들을 방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한동훈을 내세워서 페이스메이커를 시킨 다음에 자기가 나타나고 당을 쓸어버리고 당대표로서 당당하게 경선에 임할 것인지 이번 주 안에 그 행보가 결정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안에 탄핵이 인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즈음에 해갖고 이제 후보로 나설 건지 정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를 좀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한동훈은 좀 머리가 없는 것 같아. 응?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가 없는 게 어떻게 뭐냐면 영어로 이재명 대표 또 때립니다. 뭐 기승전결 이재명이죠. 정말 위험한 사람. Most dangerous man in Korea. 지 살려준 사람한테 이지랄 하고 있으니 이게 살려주면 안 돼, 이것들은. 근데 여기에 우리 제 고등학교 후배 김동아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더가 빠졌잖아. 더 모스트라고 해야지. 더 모스트 데인저러스 맨이라고 해야지. 왜 더를 빼냐? 문법도 틀리고 내용도 틀렸다. 라고 꼽을 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 측에서 아니 일부러 뺐어.
일부러 뺐어.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을 MVP라고 말할 때 덜을 붙이지 않는다. MVP는 Most Valuable People이고요. 중요한 사람은 Important VIP입니다. 잘못 이 사람 누구야? 관계자. 이 영어를 너무 못해 애들이. 내보다 영어를 못하냐. MVP하고 VIP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차라리 해명이 더 구려. 거기에 덜을 안 붙여서 그래서 우리도 일부러 생략한 거다. 이러면서 하여튼 찌질하고 뭐 하여튼 별로야 애들이 참. 그래서 저 덧자를 붙이자니 모스트가 비슷한, 인접한, 뭐 흔한 이런 뜻이 될 수 있거든요. 대중적인.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 많이 놀릴 때 비슷한 말을 이제 most beautiful woman in Korea 이렇게 해줘요. 빼고 그러면 지는 한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해석이 되겠지만 그걸 이제 실제로 관용 어구대로 하면 한국에 있는 흔한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쓰는데 그만큼 한동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대 나와서 영어 잘한다. 영어 잘한다며. 서울대 나와가지고 무슨 소년급제 했다고 하는 사람 치고는 이것도 참 공부 머리하고 뭐 일상 머리하고 다른 거 뭐 이런 아니 거라고 이거는 봐야 공부 되겠죠? 머리잖아요. 이거는 문법이잖아. 머리 빠지는 만큼 그만큼 단어도 많이 아니 머리가 없어서 그래 빠진 이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에 빼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대선 후보 최상목이죠. 네. 최상목도 자기 나름대로 대선 출전 플랜이 있다고 합니다. 뭘 플레이 뭐가 있어? 아니 깜빵에 이제 들어가야지. 지금 무슨 소리? 바로 깜방 가야 되는데 조기 대선 확정되면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라는 플랜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최상목이가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인용이 되면 60일 안에 빨리 대선 선언을 해야 돼요. 날짜를 잡아가지고 며칠 날 대선을 합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국무회의에 산정을 해서 최상목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현재대로라고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최상목이 헌재가 저기 재판관 임명하라고 안 했는데 이 발표도 지금 대통령이 불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버텨주면서 60일 대선을 안 치러주고 버티면 그걸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야. 그럼 그때 가갖고 그럼 최상목을 탄핵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최상목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거를 심의할 수 있는 게 선거일을 심의해서 발표할 수 있는 국무회의 자체가 무산돼 버려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시나리오를 저쪽이 최후의 카드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최상목이 자기가 출마를 할 거면 대선한다고 공고를 해놓고 그래 놓고 사퇴를 하면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거든. 박정희야 지가? 그 비슷한 거지. 그래서 민간인으로서 나중에 이거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요런 면 안에서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 같은 과정 중에 일부 이걸 좀 뿌려놓지 않았을까, 떡밥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의 대선 출마를 또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또 최상목이하고 김건희하고 같이 뭔가 후보 토론회를 하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그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최상목이 마지막 이제 대권에 관련된 마지막 프로젝트, 마지막 해야 될 임무는 탄핵 인용 후에 선거일을 공고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대선. 네, 대선 선거일을, 조기 대선 선거일을 요것까지 해놓고 대선 출마하기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